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플 연구소 김사부입니다. 자, 이미 앞에 두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고, 오늘은 원래 제가 세력의 관점에서 전체 내용을 해석하면서 하나의 시리즈를 마감하는 형태로 진행을 예정했죠. 그런데 10월 11일 빅숏, 블랙스완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월 11일 블랙스완 XRP 55% 폭락의 진실과 세력 게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0월 11일 금요일,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 되겠네요. 그날 XRP가 2.83에서 무려 1.25달러까지 55%대 폭락을 했습니다. 단 4시간 만에, 그렇죠? 1.58달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비트코인은 16%대 하락했고, 그런데 리플은 거의 4배나 더 폭락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 청산 규모가 27조 원이죠. 그 중에서도 리플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아니, 김사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ETF 승인이 95% 확률이라며, SEC 소송이 끝났다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리플을 기술을 쓴다면서, MXRP 스테이킹이 연 10%라며, 그런데 왜 55%나 폭락했습니까? 자, 세력들의 완벽한 청산 사냥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 세력을 모르고선 투자하면 안 되죠. 세력은 누구냐? 그들을 다른 말로는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죠. 자, 여러분 투자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로섬 게임 시장이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는 윈윈 시장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뭡니까?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 그 수익 본 것에 반드시 비례해서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되는데 이 시장의 세력들, 그들을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그러죠. 네, 당연하죠. 예, 대은행들, 정권사들, 금융투자사들 천억씩 조 단위로 돈을 굴립니다. 그들이 손실을 볼까요? 특히 코인 시장의 세력들은 글로벌 세력이죠. JP 모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 블랙록 이런 세력들입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자산 운용사 1위죠. 한 해 운영하는 그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경단위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일일이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시스템 트레이딩이 왜 뭐가 문제인데? 예. CM 트링이라는 것은 호가창에 0.0001달러까지 맞추라 하면 맞출 수가 있죠. 네. 그렇죠. RSI 30m로 과매도 시키려면 시킬 수 있고 70 이상 과매수 시키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월이동 평균선이 21이동 평균선을 올라타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당연히 그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정도일까요? 자, 언론 플레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좋은 이슈, 나쁜 이슈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 네, 그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분명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투자 시장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의 전제 조건, 뭡니까? 세력들, 스마트머니는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는다. 네. 이것은 대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투자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세력과 함께해서 수익을 보느냐 아니면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서 세력에 덫혀 걸려서 손실을 보느냐라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력들의 완벽한 청산 사냥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금융시장을 지켜온 제가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는 이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XRP 리플을 타겟으로 한 완벽한 청산 사냥이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16% 하락인데 리플은 55%였을까요? 왜 하필 10월 11일 ETF 결정일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예? 1.25달러까지 바닥을 치는 이때 누가 물량을 쓸어 담았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왜
XRP, 리플만 55% 폭락했나? 세력의 타겟 선정한 이유가 뭐냐? 자, 리플은 세력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월 11일 폭락률을 한번 보시자고요. 비트코인이 16%대 빠졌죠. 이더리움이 21%대 빠졌습니다. 솔라나가 25%대였어요. 그런데 리플은 55%대였습니다. 왜? 유독 리플만 거의 4배나 더 폭락을 했을까요? 세력들이 이 리플의 집중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리플을 집중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리플이 최고의 청산 타겟이 되었던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레버리지 과밀 집중. 개미들이 아주 그냥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그렇죠. 개미들의 낙원을 삼았어요. ETF 승인 95%라는 기대감이 고배울 롱 포지션 폭증이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2.50달러에서 2.80 구간의 청산가가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바이낸스 리플 USDT 선물 미체결 약정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평균 레버리지는 얼마나 썼을까요? 개미들이요. 15배에서 무려 25배까지 썼습니다. 자, 세력들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요? 자, 여기 개미들 돈 산더미로 쌓여있네.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극도로 얇은 유동성입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의 타이밍이에요. 자, 보세요. 금요일 저녁 주말 진입 시점이죠. 미국 시장이 마감되었고 아시아는 새벽 시간대죠. 리플 거래량 비트코인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주문서 두께, 오더블록이 비트코인에 비유하면은 1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큰 폭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세 번째,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죠. 야,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호재 직전의 세력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타이밍의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자, 11월 18일 그레이스케일 ETF 결정일 D3입니다. 그렇죠? 7이죠, 7. D-Day가 7일인데, 물론, 요거는 지금, 그렇죠.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한 11월 달로 연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력의 시나리오는 호재 전에 틀고, 호재 전에, 좋은 호재 이슈 전에 틀고, 그리고 싸게 재매집하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를 가중시켜서 대량 매집을 해서 호재를 터뜨리고 펌핑하는 게 전형적인 4단계 세력의 플레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번에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뭐가 했죠?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 100%죠.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자, 히드리 문제로 중국 100% 관세 발표로 시장이 공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논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리플은 중국 관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뜨렸죠. 나 때문이 아니야. 트럼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자동 청산의 도미노입니다. 알고리즘 지옥이죠. 자, 보세요. 2.60달러가 붕괴하면서 2.30달러 청산의 연쇄가 일어났습니다. 연쇄 효과가. 그리고 2달러가 붕괴되면서 1.50달러의 대량 청산이 돼요. 왜? 거기다가 그렇죠. 걸어놓으니까. 청산가를. 자, 1.50달러가 붕괴되면서 1.25달러의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납니다. 자, 플래시 크래시가 뭐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 등의 금융상품의 가격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밑꼬리를 만들거나 윗꼬리를 만드는 거죠. 하락이었으니까 급락이니까 밑꼬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 자동 청산이 만든 죽음의 밑꼬리 때문에 그렇죠. 세력이 밑꼬리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자동 청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2.60달러부터 시작해서 1.25달러까지 엄청나게 그렇죠. 개미들의 청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실제 청산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글래서 온체인 데이터에 보면은
리플 선물 청산액이 무려 1조 1천억 원대입니다. 네, 뭐라고요? 1조 1천억 원대.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이게 비트코인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무려 96.7%였어요. 평균 레버리지 18.5배였습니다. 제발 레버리지 정확하게 써야지. 이럴 때 레버리지를 쓰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 쉬운 돈이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최대 단일 청산이었어요. 그렇죠. 바이낸스에서 무려 무려 1240만 볼이 청산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개미들이 ETF 꿈에 눈이 멀어서 고배율 레버리지를 걸었고 세력들은 그 청산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자, 이봅니다. 10월 11일 그날 2.83달러에서 1.26달러까지 완벽한 시나리오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 없습니다. 모든 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 세리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자, 10월 11일 그 악몽의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자,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조용한 폭풍 전야입니다. 그렇죠. 리플이 2.83달러였죠. 그러나 온체인의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고래 지갑 3개에서 거래소로 입금이 시작되죠. 총 4,200만 XRP. 한 1억 2천만 달러가 이동했네요. 세력은 이미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3시 30분 고래들의 선제 매도입니다. 바이낸스의 갑작스러운 대량 매도가 시작되었죠. 2.83달러에서 2.75달러까지 아직 시장은 몰랐지만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시 10분 그렇죠. 트럼프 관세 폭탄의 트리거가 작동하는 타이밍이었죠. 자, 비트코인이 12K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11K로 급락을 하게 되죠.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 4시 40분인가요? XRP가 지옥행 열차로 출발하게 됩니다. 2.75달러에서 2.50달러로 그렇죠? 예. 11% 마이너스 11%대 빠지고 그리고 첫 번째 청산선인 2.5 돌파를 하고 레버리지 20배 이상 개미들이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폭발됐죠. 평소에 비해서 5배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5시 15분에 도미노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2.50달러에서 2달러로 폭락을 하죠. 마이너스 27.2%. 두 번째 청산선 2.1달러 붕괴됩니다. 15에서 18배 레버리지 투자자들 전멸하죠. 바이낸스 서버 가부화 시작됩니다. 자, 다시 45분 지역의 심연으로 빠지게 되죠. 자, 2달러에서 1.50달러로 추락합니다. 예. 무려 마이너스 46% 되죠. 세 번째 청산선인 1.7달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문서가 완전히 붕괴되죠. 유동성이 증발하고 슬리피지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6시 12분에 플래시 크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금융상품의 가격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바로 밑골이 만드는 현상. 그죠? 네, 바닥을 뚫고는 다시 올렸습니다. 자, 보세요. 1.5달러에서 1.25달러까지 급락을 하네요. 마이너스 55%입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참으로 안 좋은 역사였습니다. 자, 1달러대를 터치하는 직전 단 3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에 의해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개미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죠. 자, 6시 30분 이후 V자 반등. 하지만 그렇죠. 예, 1.25달러에서 2.40달러까지 급반등합니다. 자, 그렇죠. 100%대 반등하게 됐지만 고래들의 초대형 매수는 시작됐지만 개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늦었죠. 개미들은 청산당했고 고래들만 싸게 그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요. 1.25달러 바닥에 30분간 발생한 일입니다. 온체인 추적에 의하면은 그렇죠. 아, 12억 8천억 달러의 리플 고래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급락하기 전 가격 기준에서 약 그렇죠. 31억 불 구입니다. 그러니까 31억 불을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얼마에 산 거예요?
12억, 12억. 12억 8천억입니다. 누가 샀을까요? 당연하죠. 청산당한 개미들은 아니겠죠.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세력들이 저가에 싸게 매집한 겁니다. 자, 3부입니다. 호주가 클수록 청산도 크다. 여러분, 리플 ETF가 95% 성률이었어요. 그렇죠, 확률이. 그런데 시장은 55% 폭락해 버립니다. 이 모순의 진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0월 초 호재에서 릴레이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블룸버그에서 리플 ETF 승인 확률 95%라고 했죠. 10월 18일 그레이스케일 결정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미국의 셧다운에 의해서 이것은 그렇죠. 10월 말이나 11월 달로 가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프랑스 중앙은행은 리플 기술 디지털 유로 테스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MXRP 출시가 되어 연 10% 유동성 스테이킹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SEC 소송 어떻게 됐죠? 사실상 종결로 나왔죠. 그죠? 그런데 결과는요. 자, 10월 12일 바로 55%대 폭락입니다. 암호화폐 전체 규모로 보면은 그렇죠. 27조가 청산된 참사를 겪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리플 투자자가 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호재가 클수록 개미들이 몰리게 돼 있죠. 그렇죠. 시장의 호재를 보고 달라드는 건 항상 누구예요?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게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이 몰릴수록 청산 물량이 쌓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청산 물량이 쌓일수록 세력의 수익은 반대로 커질 수밖에 없죠. 자, 투자 시장 뭐라고요? 제로섬 게임 시장이죠.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누구는요? 세력들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점 매수하는 구간이죠. 자, 세력의 완벽한 4단계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호재 떡밥을 살포합니다. 그게 9월 달부터 10월 초였죠. 자, ETF 95% 확률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나오고 그죠? 예. 언론 플레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리플 프랑스 중앙은행 채택했단다. MXRP 연 10% 무한도 복사다. 각종 긍정 뉴스 릴레이였습니다. XRP 리플은 2.30달러에서 2.83달러까지 상승했죠. 무려 23%였죠. 자, 개미들 포모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Fear of missing out. 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불나방처럼 달라드는데 그거로 끝나면 다행인데 뭐죠? 레버리지가 급증했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선물 시장, 코인 선물 시장에서만 이 투자 시장에서요. 이 금융 투자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습니다. 보통 100배까지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요. 엄청난 유혹이고 미끼고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눈에 호재가 보이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개미들은 자기의 시드가 약한 시드를 뭘로 보충하는 거죠? 레버리지로 보충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누가 노리고 있다고요? 세력가 노리고 있단 말이죠. 자, 2단계입니다. 레버리지 덫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렇죠. 지금 안 사면 ETF 타이밍 놓쳐. 유튜브들 5달러 간다, 7달러 간다 난리고요. 고배율 선물 거래가 장려됩니다. 청산가가 2달러에서 2.60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더블록이. 청산 물량 그렇죠. 8억 2천만 불이었어요. 그게 축적이 됐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대청산 실행이네요. 드디어 10월 11일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중국에 대한 관세 100%가 바로 트리거, 바로 그렇죠. 방해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에서의 세력들의 핑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쇄 청산 유도가 시작됩니다. 리플 1.25달러까지 밀어내버렸습니다. 55% 폭락. 8억 2천만 불이 성산되었습니다. 개미 전멸이죠. 그리고는 세력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4단계 보세요. 자, 재매집 그리고 펌핑이 준비됩니다. 자, 현재 진행형이죠. 자, 1.25달러에서 2.40달러 구간의 대량 매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누가요? 세력들 매집이요. 자, 12억 8천만 불. 그렇죠? 예. 고래지갑 유입이 확인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10월 18일 ETF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11월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거는 성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4달러에서 6달러까지 타겟 펌핑 가능하다는 거죠. 자,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력의 게임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장 데이터를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현재가가 지금 한 6시 기준인가요? 해서 2.62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1.25불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 반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2.83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한 13% 현재 하락한 상태죠. 자, ETF 결정일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리플의 ETF 승인 일정이 복잡해졌어요. SEC는 지금 셧다운 기간 동안 자원 부족을 이유로 등록 신고서 검토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죠. 자, 이 가운데 세력들이 현재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대청산 완료했죠. 예, 그렇죠. 블랙스완을 통해서 개미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매집 단계, 재매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었죠. 그렇죠. 예. 12억 8천억. 예, 그렇죠. 예. 리플 확보했습니다. 자, 3단계 ETF 승인 대기 중이고 그 다음에 4단계 펌핑 준비 대기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11월까지 예, 지금 셧다운을 생각한다면 11월로 예상을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현물 분할 매수입니다. 레버리지 절대 금지죠. 2.30달러에서 2.50달러 이 사이에서 한 30% 일자 매수하시고요. 자, 2달러에서 2.2달러 구간에 30% 2차 매수.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서 1.70달러로 내려간다면 1.70달러에서 2달러 구간에 40% 3차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0% 물량은 그렇죠. 총알을 여러분 아껴 두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평단가 그렇다면 약 2.1달러에서 우리는 2.2달러. 레버리지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55% 폭락이 재현될 가능성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MXRP 유동성 스테이킹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연 10% 안정적 수익이니까요. XRP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도 가능하고 락업 효과로 매도 압력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력도 활용적인 전략이죠. 자, 시드 머니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시나리오 A, ETF 승인 확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95% 나왔어요. 자, 승인 시점 기준으로 즉시 30% 차익 실현하세요. 3.5달러에서 4달러 보고 있죠. 100불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자꾸만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은 수익이 나면은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자, 50% 추가 상승 대기합니다. 5%, 그렇죠. 5달러에서 6달러 구간. 그렇죠. 예. 그리고 20% 남은 물량은 코어 홀딩입니다. 장기전으로 가자 이거죠. 20% 물량. 그러니까 30%, 50%는 챙기고 나머지 20%는 홀딩하다. 자, 시나리오 두 번째 B입니다. 시나리오 B. ETF가 만약에 거부되면 어떻게 되냐. 확률은 5%인데 말이죠. 그때는 가차없이, 그렇죠. 즉시 손절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추가 매수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5달러에서 1.8달러 구간 대량 매집하자. 이 구간이 그렇죠. 대량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26년 재승인 대비해야 됩니다. 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현재 상황에서는 금지입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쓸 때가 아니죠. 자, 55%의 폭락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세력의 다음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고별일수록 더욱더 위험하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점 추격 건지입니다. 3%, 3달러죠, 3달러. 3달러 돌파 전까지 관망하시고, 급등시, 포모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할 매도 원칙입니다. 그 전에 우린 준비하고 가자는 거죠. 자, 정치 코인 접근 금지입니다. WLFI 같은 코인, 트럼프 관련된 코인들, 세력들, 그렇죠. 예. ATM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트럼프 일가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개미 돈 빨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장기 전략입니다. 11월부터 2026년
까지 말이죠. 자, ETF 승인 시 첫 달 50억 불 자금 유입될 겁니다. 목표가 4.5불에서 6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활용한다면은 15% 활용해서 차익거래 할 수 있다. 자, 12월 시나리오입니다. 연말 랠리 기대감 있죠. 기간 자금 유입 가속화된다면은 6달에서 8달러 도전 가능하다. 자, 26년 이후 장기 전망입니다. 리플렛 은행 채택 확대되고 스위프트 대체 본격화된다면은 10달러에서 15달러 장기 목표입니다. 100달러 자꾸 이야기하지 말자니까요. 그건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꿈 꾸지 마시라고요. 예. 세력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력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재전의 대청산입니다. 자, 공포에 대량 매집을 하죠, 얘들은. 그리고 호재로 펌핑을 하고 고점에서 분산 매도해서 개인들에게 물량 뜨는 겁니다. 자,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지금이 공포 구간에서 이제 해소되면서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미 개미들은 멘붕에 빠져서 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사야 되죠. 레버리지 없이 현물만 사자. 세력 매집 구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력 매집이 언제죠? 1.25달러에서 2.4달러 사이다. 세력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지지해 주겠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하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력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세력 매집 구간이 1.25달러에서 2.4달러라면 그 구간에서 나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호재 시에는 냉정하게 어떻게 해요? 수익 나면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월 11일에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실의 일은 뭡니까? 2.83달러에서 1.25달러까지 폭락하는 55%의 폭락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력들의 완벽한 청산 사냥이었습니다. ETF 기대감에 눈먼 레버리지 게임이 타겟팅이었죠. 트럼프와 중국 관세 100%를 방아쇠로 세력들이 활용한 겁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쇄 청산에 의해서 바닥까지 밀어냈죠. 기가 막힙니다, 세력들. 자, 진실 2. 호재가 클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지나가는 양이도 야옹하면서 리플 ETF 승인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 95% 확률. 이것은 이꼴 개미 포모. 그렇죠? 피어로고 미싱아웃.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고 불나방처럼 달라들게 만드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과밀되게 되어 있고 그 레버리지 과밀 구간은 청산 물량의 축적이고 결국 이것은 호재 직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 3번째입니다. 세력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두고 있다. 자, 1.25달러에서 그렇죠. 무려 12억 8천억 리플입니다. 그렇죠? 31억 불. 살 수 있는 거를 사야 되는 것을 12억 8천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12억 8천억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죠? 도대체 몇 배입니까? 싸게 매집 완료했네요. 10월 18일 ETF 승인 대기 중에 있고 11월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11월 달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승인 만약에 되면은 5달러에서 7달러까지 펌핑 시나리오는 있지만 우리는 단계별로 해서 수익 챙기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김사부 최종 경고와 희망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55%에서 살아남은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분노하십시오. 우리가 세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력의 패턴을 읽고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세력들은 재매집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그렇죠. ETF 승인 대기 중에 있고 승인 시 대형 펌핑 준비 중이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현물로 냉정하게 그리고 분할로. 그렇죠? 레버리지 죽음이다. 55% 폭락이 증명했죠. 10월 달부터 11월 그렇죠. 10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승부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이펄 연구소 김사부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